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오늘의 증시 날씨. 모처럼 푸르디푸른 맑은 날씨 속에 저 멀리서 몰려오는 새까만 먹구름.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만들어낸 상승 랠리. 모처럼의 상승 흐름에 급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인터넷 광고주의 부진. 미국 증시는 최근 S&P 500 지수 내 70%가 넘는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모처럼 훈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거기에 S&P 주택지수와 제조지수 등의 각종 경기 지표들도 확연한 둔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꺾이고 그렇게 되면 연준도 순리대로 통화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제 S&P 500은 드디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의 공식 하락장에서 탈출했으며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최근 기술주 중심의 가파른 상승 흐름 속에 각각 마이너스 30%와 마이너스 40%의 고점 대비 하락률에서 벗어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이다. 증시 전망은 안개가 자욱한 상황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그에 따른 투자 의견 역시 다양하다. 닉 바론 브레인베스트 선임 전략가는 지금의 반등은 가짜라며 시장은 조만간 다시 바닥을 찍을 것이고 며칠 올라도 상승 마진을 놓치는 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트루이스트의 수석 전략가인 키스러너는 지금의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주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현재 S&P 500 지수 내에서 기술, 통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4%나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와 루스홀드 그룹의 짐 폴슨 CIS는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할 적기라고 강조하였고 특히 짐 폴슨은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바닥을 기다리고 있지만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기회만 잃을 수 있다며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뼈 때리는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오늘도 전 종목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해 주었다. 상승 랠리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펼쳐지다 보니 추운 겨울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며 때마침 장 마감 후 알파벳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시간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락하고 있어 기술주 전체의 상승 흐름에 찬물을 기얹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오르면 얼마나 올랐다가 이내 악재가 발생하는지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지만 단기 악재는 지나가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겠다. 2배수 레버리지 ETF도 전 종목 모두 초록불이 켜졌다. 반도체, 클린에너지, 중국의 테크주까지 5% 이상 크게 상승하였으며 오늘은 특히나 전기차 ETF가 크게 날아올랐다. 2배수 ETF로는 이례적으로 오늘 하루만 무려 19.95% 상승하였는데 최근 전기차의 발목을 잡던 큰형님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시진핑 사면임 악재를 소화해내며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폭풍 질주가 기대되는 ETF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가리가 없는 모습이다. 저점 대비 상승률 200%를 웃돌던 ETF들은 거품이 쭉 빠진 상태로 빅테크의 실적 미스와 좀 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물론 푸틴과 시진핑의 또라이짓 역시 기장의 히든카드다.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3배수 ETF는 항상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매우 막대한 수익률로 보답하였지만 예기치 못한 하락장에서의 폭락 리스크에 대한 대비 없이 무작정 3배수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모한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들은 전 재산의 10%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나 혼자 우둔하게 계속해서 100% 올인하고 있는 꼴이라고도 해야 할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의 3배수 투자 전략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재분배는 필수라는 사실을 고버스 ETF들의 상승률 변화율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불진의 개별 종목 소식으로 애플은 앱스토어 내의 가상화폐와
NF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고, 알파벳은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5% 이상 급락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와는 반대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 속에 클라우드 매출만 시장 예측을 미스하며 나름 선방했으나 오늘 밤 인터넷주 전반의 추가 하향, 조정, 압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오늘의 불진의 15개 개별 종목들의 성적표이다.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와 함께 연준의 금리 인상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기술주들의 상승세 속에 그중에 으뜸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은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테슬라가 조정을 끝내고 다시 질주하기 시작했으며 넷플릭스와 어도비의 최근 흐름도 매우 좋다. 또한 반도체는 약 2주간의 정신교육 끝에 제대로 각성하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고 불진의 6개 반도체 기업들은 불지의 상승세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불지는 이번 주가 지나면 예고된 대로 10대 주식 병합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변경된 주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연말 상승 흐름 속에 대굴대굴 구르고 불러 큰 눈덩이로 불어나는 양의 복리 효과를 마음껏 발산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부티크 및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온라인 명품 패션 리테일 플랫폼 기업인 파페치이다. 파페치는 글로벌 최대 온라인 명품 플랫폼 기업이며 경기 침체 위기 속에 사람들이 명품에 눈을 돌리게 된 이유는 과시욕구와 우울감, 불안 심리 해소, 보상 욕구 등의 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온라인, 리세일 등 유통 기술의 진화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20, 30대 젊은 층이 명품 시장에 신규로 대거 참여함에 따라 명품 시장의 성장세를 이끄는 주역으로 급부상 중이기에 그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의 명품 기업들은 유럽의 극심한 경기 침체 위기에 굴하지 않고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며 이 난리통에도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사람들의 명품에 대한 욕망은 그칠 줄을 모른다. 이제는 명품도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명품계의 아마존 파페치를 주목할 시점이다. 시장은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 하락하면 하락해서 걱정, 상승하면 또 하락할까봐 걱정. 미국 시장은 그렇게 불안과 불신의 벽을 타고 우상향해왔다. 빅테크가 실적이 부진한 것도, 물가가 치솟는 것도,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도 모두 지나가는 잔파도일 뿐이다. 나는 자본주의 시장의 힘을 믿는다. 꼬인 매듭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리게 마련이다. 호재와 악재에 일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그렇게 철썩이는 파도 속에 우리는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